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요. ESS-Tech라는 회사하고 미국 애리조나의 주요 전력기관이죠. 솔트 리버 프로젝트, 줄여서 SRP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두 기관 사이에 체결된 10년짜리 철 흐름 배터리 시스템 공급 계약입니다. 네. 이게 그냥 보면 두 회사 간의 계약 같지만 그 안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더 나아가서 에너지 산업 전체의 흐름에 대한 어떤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관련 뉴스 보도나 시장 분석 자료, 또 기업 발표 내용, 이런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계약이 가진 여러 층의 의미를 좀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네, 단순히 뉴스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이 파트너십이 기술적으로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또 에너지 저장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재무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양쪽 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정보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왜 중요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함께 탑색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계약의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죠. ESS-Tech의 철 흐름 배터리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랑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ESS-Tech의 배터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흔한 물질인 철, 그리고 소금하고 물을 전해질로 사용해요. 아, 철, 소금, 물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주로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광물들,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것들은 특정 국가의 매장량이 좀 치우쳐 있고요. 네, 그렇죠. 또 채굴 과정에서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 같은 이슈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커서 공급망 리스크가 늘 따라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뉴스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철, 소금, 물은 지구상 어디에나 풍부하고 또 독성도 없으니까요. 이런 원자재 리스크로부터 훨씬 자유롭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료부터가 아주 친숙하고 구하기 쉬운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주기 저장 능력인데요. 이게 한 번 충전하면 10시간 이상 에너지를 아주 안정적으로 저장했다가 또 방출할 수가 있어요. 10시간 이상이요? 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막 급변하잖아요. 간헐성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게 문제죠. 네. 이게 큰 문제인데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다면 이런 변동성을 상당히 상쇄시키고 전력망을 안정시킬 수 있겠죠. 바로 이 장주기 저장, 영어로는 Long Duration Energy Storage, LDS라고 부르는데요. 이 역할에 철 흐름 배터리가 아주 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하, LDS.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쓰려면 꼭 필요한 기술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성 측면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물론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화재나 열폭주 위험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네, 그 뉴스도 가끔 나오죠. 그렇죠. 하지만 이 철 흐름 배터리는 전해질 자체가 물 기반이고요. 또 근본적으로 불이 잘 붙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특히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는 안전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마지막으로 경제성이랑 환경성인데요. 일단 원재고가 저렴하고 풍부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배터리 자체의 기대 수명도 25년 정도로 매우 깁니다. 25년이요? 와, 엄청 기네요. 네. 그리고 수명이 다한 후에도 전해질을 비교적 쉽게 재활용할 수 있어서 폐기물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장점이 정말 많은데요. 재료 구하기 쉬워서 공급망 걱정 덜고 10시간 이상 길게 저장해서 재생에너지 문제 해결에 도움되고 또 화재 위험 없이 안전하고 오래 쓰면서 환경 부담도 적다니.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뚜렷한데 왜 이제야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혹시 그동안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단점 같은 건 없었나요?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이나 출력 같은 그런 성능 면에서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랑 비교했을 때 좀 어떤가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철 흐름 배터리 기술 자체가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같은 부피나 무게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느냐 하는 이 밀도가 좀 낮았고요. 시스템 구성도 좀 복잡하고 초기 설치 비용이 높다는 그런 단점들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와의 경쟁에서 좀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아, 그랬군요. 네. ESS 테크는 근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런 단점들을 상당 부분 개선해 왔고요. 특히 시스템 설계를 최적화하고 생산 공정을 혁신해서 비용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에너지 밀도만 놓고 보면 여전히 리튬이온 배터리가 더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모든 응용 분야에서 높은 에너지 밀도가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처럼 공간이나 무게 제약이 아주 큰 경우에는 당연히 리튬이온이 유리하죠. 하지만 이번 계약처럼 어떤 특정 부지에 고정시켜놓고 장시간 동안 대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그런 유틸리티 규모의 ESS에서는요. 에너지 밀도보다는 오히려 안전성, 수명, 그리고 총 소유 비용, TCO라고 하죠. 그리고 장주기 성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하. ESS 테크는 바로 이 LDS 시장의 요구사항에 정확히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거 모든 면에서 완벽한 만능 배터리라기보다는 장주기 에너지 저장이라는 딱 그 특정 시장의 필요에 맞게 최적화된 기술로 발전해 왔고, 이제 마침 그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기회를 잡게 된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이 단순히 그냥 흥미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이걸 넘어서 실제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로 LDS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신호탄으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50 탄소 중립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높여야 하거든요. 네, 그쵸.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는 그 가늘성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생산된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하루 중에 몇 시간 정도 잠깐 저장하는 단주기 저장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날씨가 안 좋은 날이 며칠씩 이어지거나 아니면 계절 간의 변동성까지 감당하려면 10시간 이상의 장주기 저장, 즉 LDES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계약의 당사자인 SRP의 상황을 보면 이 LDES의 필요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SRP는 미국에서도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인 애리조나주 피닉스 대도시권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늘고 산업도 발전하면서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아, 수요가 계속 느는군요. 네. 그런데 동시에 2035년까지 전력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집약도를 65%나 감축하겠다는 아주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와, 65%요.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면서 동시에 탄소 배출은 줄여야 하는 이 아주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려면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늘리고 이걸 뒷받침할 대규모 LDES를 확보하는 게 거의 필수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네, 정말 필수적이었겠네요. 미국 전체 시장을 봐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특히 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그리고 이번 계약이 체결된 애리조나 같은 주에서는 대규모 전력회사, 유틸리티라고 하죠. 이 유틸리티들이 주도해서 ESS 설치를 아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걸 통해서 제공하는 투자세액 공제, ITC, 이런 강력한 정책 지원이 LDTS 기술의 경제성을 높여주면서 시장 성장을 더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도 큰 힘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유틸리티 규모의 ESS 시장은 거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독점해 왔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거의 다 리튬이온이었죠. 네. 그런데 이번 ESS 텍과 SSRP의 계약은 이 철 흐름 배터리 같은 비리튬 계열의 LDTS 기술이 드디어 어떤 실험실이나 소규모 실증 단계를 넘어서서 실제 전력망에 대규모로 적용되는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크네요. 네. 이건 앞으로 ESS 시장에서 리튬 이온 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서로 경쟁하고 또 공존하는 그런 기술 다변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마치 오랫동안 그냥 리튬이온이라는 아주 강력한 선수만 있던 그런 경기장에 철 흐름 배터리라는 새로운 유형의 선수가 드디어 정식으로 데뷔 무대를 갖게 된 그런 느낌이네요. 네, 비유가 적절하네요. 특히 탄소 감축이나 전력망 안정화 같은 시대적인 요구하고 맞물리면서 시장의 판도 변화 가능성까지 엿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계약의 재무적인 측면도 한번 짚어보죠. 계약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ESS-텍의 주가가 하루 만에 117% 이상 폭등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끌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단기적인 호재 때문에 잠깐 급등한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물론 단기적인 주가 급등에는 시장의 기대감이 아주 크게 반영되어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의미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 계약이 10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의 장기 계약이란 점이에요. 네, 10년이면 정말 길죠. 그렇죠. 이게 ESS-텍 입장에서 보면 향후 10년 동안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매출 흐름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ESS-테크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지만 아시다시피 아직은 성장 초기 단계에 있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나 생산시설 확대 투자가 계속 필요한 기업입니다. 네. 이런 기술 기반의 성장 기업에게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한다는 것은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스캐피털 같은 투자기관들이 ESS-텍의 목표 주가를 올린 것도 이런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 단순히 매출의 규모뿐 아니라 그 안정성이 중요했군요. 네. 하지만 재무적인 영향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돈을 번다는 것 이상에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SRP라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SRP는 애리조나주에서 세 번째로 큰 공공전력 유틸리티이고 아주 엄격한 기술 및 운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공기업이면 더 까다롭겠죠. 그렇죠. 이런 대규모 공공 유틸리티가 10년이라는 장기 계약을 통해서 ESS-텍의 철 흐름 배터리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기술이 더 이상 그냥 실험적인 기술이 아니라 실제 전력망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했고 또 상업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시장에 아주 강력하게 입증하는 뭐랄까 일종의 품질 보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 마크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앞으로 ESS-테크가 다른 잠재 고객들, 예를 들어 다른 주의 유틸리티나 아니면 대규모 산업시설들과 계약을 협상할 때 정말 엄청난 자산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SRP 같은 아주 공신력 있는 대형 고객에게 10년 계약으로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향후에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거나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때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따라서 주가 폭등은 이러한 미래 가치 상승과 신뢰도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당장의 매출 규모 자체보다는 이 계약에 가져다주는 그 신뢰 자산하고 미래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주가에 더 크게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단순히 그냥 대박 계약 한 건 터뜨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회사의 어떤 레벨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사건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계약이 양측 모두에게 어떤 전략적인 가치를 제공하는지, 소위 말하는 윈윈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각자 뭘 얻어가는 걸까요? 우선 ESS-텍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큰 수확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LDS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퍼스트 무버, 최소한 얼리 무버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흐름, 배터리나 다른 유형의 LDS 기술을 개발하는 경쟁사들이 여럿 있긴 하지만 SRP와의 이 대규모 장기 계약을 통해서 확실히 한 발 앞서 나가면서 시장 선도 이미지를 구축할 기회를 잡은 거죠. 네, 시장 선점 효과가 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강조했듯이 SRP라는 아주 까다로운 대형 고객을 만족시켰다는 그 레퍼런스는 기술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정말 결정적입니다. 또한 이번 계약의 초기 물량인 50MWh 규모의 시스템을 실제로 설계하고 만들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전 과정에서 아주 귀중한 현장 경험과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게 될 거예요.
아, 실제 운영 경험이 중요하죠. 네, 이건 향후 기술을 개선하고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데 이어져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이른바 학습 곡선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SRP 입장에서의 이점은 뭔가요? 네, SRP 입장에서의 이점도 아주 명확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2035년까지 탄소 지벽도를 65% 감축하겠다는 자체적인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에 아주 핵심적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이죠. 네, 그 목표 달성이 중요했겠죠. 네, 태양광 발전 비중을 높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려면 LDES가 필수적인데 이번 계약을 통해서 그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또 애리조나 지역의 그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여름철 피크 전력 수요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낮 동안의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 철흐름 배터리에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 사용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저녁 시간대에 공급함으로써 전력망의 부담을 덜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아, 여름철 피크 수요 대응 중요하죠. 네, 이건 또 값비싼 피크 발전소 가동을 줄여서 비용 절감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까지요.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술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고 혁신을 수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ESS 시장을 주도해온 리튬이온 배터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 철 흐름 배터리라는 새로운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시스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요. 특정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나 가격 변동성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리튬이온 의존도를 낮추는 거군요. 네,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SRP의 기술 경쟁력과 운영 유연성을 강화하는 아주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양측의 필요와 목표가 정말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진 계약이네요. ESS-텍은 신뢰성 있는 대규모 레퍼런스하고 시장 선점의 발판을 얻었고, SRP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과 전력망 안정성 강화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을 확보했으니까요. 정말 서로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윈윈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10년짜리 장기 계약이잖아요. 혹시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 5년쯤 지났는데 기술이 더 발전해서 철 흐름 배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LDES 기술이 갑자기 나온다면 SRP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기술 발전의 속도는 예측하기 어렵고 1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더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단순히 특정 용량의 배터리를 한 번 딱 납품하고 끝나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10년에 걸쳐서 시스템을 공급하고 또 유지보수하면서 계속 협력하는 그런 파트너십의 성격이 강합니다. 아, 파트너십이군요. 네. 그래서 아마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향후 기술 업그레이드나 성능 개선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SRP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LDS 옵션 중 하나를 확보해서 당면한 목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렇죠.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미래에 아직 불확실한 기술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가용한 최선의 기술을 통해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ESS-텍 역시 이 계약 기간 동안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겠죠. 네, 현실적인 고려 사항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ESS-텍과 SRP의 계약이라는 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철 흐름 배터리라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의 잠재력, 그리고 LDS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 가능성, 또 이 파트너십이 양사에 미치는 재무적, 전략적 중요성까지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번 계약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거래를 넘어서 에너지 전환 시대에 이 LDS 기술이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이정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재생 에너지가 이제 주력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그 간헐성이라는 허들을 이 LDS 기술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실증 사례가 될 것입니다. 철 흐름 배터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LDS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우리가 더 깨끗하고 더 안정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계약이 그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철흐름 배터리는 현재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강력한 경쟁자를 넘어서서 미래 LDLS 시장의 주류 기술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그게 관건이겠죠. 아니면 아연 기반 배터리라든지 압축 공기 에너지 저장 CAES 방식 또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또 다른 혁신 기술들이 막 부상해서 LDS 시장의 패권을 놓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 에너지 저장 기술의 정말 흥미진진한 진화와 경쟁 구도를 계속 주목해 보는 것도 미래 에너지 시장을 이해하는 당신에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